고질적인 세금 체납 문제,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 재산을 꽁꽁 숨기려는 자, 그 숨겨놓은 재산을 남김없이 찾아내려는 자의 끈질긴 추격전. 오늘은 체납추적팀 정현식 주무관과 그 고액 체납자들의 실태, 천태만상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체납추적팀 정현식입니다. 고액 체납자들, 도대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세금을 안 내고 버티고 계신 건가요? 네, 제가 현장에서 만난 상습 고액 체납자분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위장이혼, 사업자 명의 도용 등은 아주 흔한 사례죠. 고액 세금 체납자들의 공통점은 자기나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대요. 특이한 것은 근데 가택수색을 진행하며 고가의 물품들이 쏟아집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다 집을 수색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고액 체납자 중에 1,000만 원 이상자들만 뽑아가지고 호화 생활의 정황이 포착되거나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다든지 해외여행을 다닌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들은 세금 낼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세금을 낼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세금을 추징을 위해서 가택을 수색하게 되는 거고, 이때 발견되는 고가의 명품들을 공매의 절차를 통해 가지고 세금으로 추징하게 되는 겁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신다고 들었는데요. 우선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님, 여기 수원시청에서 나왔습니다. 이분은 국세 100억, 지방세 10억을 체납하신 자산가인데요. 국세는 몇 억씩 분납하고 계시지만 지방세는 고작 몇백만 원밖에 분납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지방세를 차별하는 체납자였습니다. 계십니까? 국세만 내고 계셨다면 돈이 없는 분은 아니네요. 근데 왜 못 들어가고 계신 건가요? 지방세 징수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님의 문을 강제 개문하고 가택세를 시행하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고액 체납자분들은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저 때도 집안에 체납자가 있지만 딸과 사이가 전화로 체납자를 조종하여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1시간가량을 대치하다 결국 열쇠 수리공을 불러 강제 개문을 진행하려는 순간 그제서야 아들이 나타난 상황이고요. 이날 가택 수색으로 현금 266만 원, 달러 251달러를 현장에서 징수하였고 각종 기금속 8점을 압류했습니다. 결국 체납자도 있었고 세금 낼 돈도 있었다는 거네요. 개문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이번 영상은 그동안 주소를 허위로 두고 체납 처분을 회피했던 이모 씨의 영상인데요. 작년 말과 올해 초 이분이 고액의 수표를 발행을 했어요. 은행 지점과 체납자 아들의 주소지가 인근인 것을 포착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들 명의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체납자 이모 씨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첩보전이 따로 없네요. 은행에 관리사무소에 사람 찾는 데는 도사가 다 되셨겠어요. 하도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 일정한 패턴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어디 가면 체납자를 만날 수 있겠다는 감이라는 게 생기기도 합니다. 저 현장은 새벽에 가셨다면서요? 예, 새벽에 예고 없이 현장을 기습했는데요. 저희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저 수원시청 경기도청에서 나왔는데. 수원시청하고요, 경기도청에서 나왔어요. 아들은 체납자 이모 씨가 이 집에 살고 있지 않는다며 경찰을 부르는 등 완강히 거부를 했습니다. 경찰은 우리가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정말 적반하장도 따로 없어요. 1시간여의 신랑이 끝에 경찰의 중재하에 문이 열리게 되었는데 떡하니 체납자 이모 씨가 본인 방에서 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체납자와 아들의 뻔뻔한 대단함에 저희도 당황했습니다. 집에는 세금 낼 돈이 없던가요? 저희가 2시간가량을 집중 수색했는데요. 놀랍게도 집에서 현금 뭉치 1,000만 원이 발견됐고요. 500만 원 상당의 국민주택 채권도 찾아내어 체납자에게 충당 압류 처리했습니다. 결국은 받아내셨군요. 저분들도 대단하고 수원시 체납추적팀도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근데 집을 뒤지다 보면 어떤 게 압류할 만한 고급 물건인지 그걸 찾아내는 안목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저희가 가택 수색을 하면서 명품 브랜드를 따로 공부하기도 합니다. 체납자 최모 씨는 광교 호수가 보이는 펜트하우스, 복층인 최고급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가택 수색으로 여러 곳을 방문해봤지만 이곳처럼 고급스러운 집은 처음이었어요. 수색하는 동안 누가 봐도 비싸 보이는 귀중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방은 샤넬, 루이비통, 보테가 베네타, 시계는 까르띠에, 위블로, 그의 보증서와 같이 고급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는
다미아니 귀금속 세트 등 미리 공부하지 않으면 이름도 모를 명품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압류된 물건들은 어떻게 세금으로 징수가 되나요? 네, 이렇게 압류된 물품들은 공매 절차를 거치는데요. 이번 물품은 경기도 온라인 합동공매에 출품했는데 공매 개시 전에 체납자가 체납액 1,600만 원을 완납해서 다시 체납자에게 돌려준 경우입니다. 결국 이분도 세금 낼 돈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었던 사례네요. 가택수사라고 해서 꼭 집만 수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체납자의 재산의 은닉 혐의를 포착하게 되면은 사업장이나 대여금고 등도 저희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세금을 끝까지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부산에 있는 하나은행 지점에서 2년 전 압류한 대여금고를 개봉한 경우입니다. 체납자가 대여금고 압류를 요청했고요. 금고를 개봉해보니 감정가 1,000만 원의 귀걸이가 발견되어 현장에서 즉시 압류 조치하였고요. 대여금고는 압류 해제를 해주었습니다. 체납자는 하나은행의 압류 사실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지 귀걸이 압류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이 귀걸이는 합동공매를 통해 매각할 예정입니다. 시청에서 근무하는 날보다 체납자들을 쫓아다니는 날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2021년 가택수색 실적은 어떻게 됐나요? 정모 씨 8,600만 원 체납, 최모 씨 1,600만 원 체납, 이모 씨 2억 원 체납, 박모 씨 11억 6천만 원 체납.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가택수색을 진행하였는데요. 가택수색을 통해서 현장에서 현금 뭉치 2,7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였고 고가의 명품백들도 저희가 39점을 압류하였는데 제가 생각하기로 가장 비쌌던 명품백이 2,500만 원짜리 샤넬백이었습니다. 그 구매 영수증으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세금으로 저 정도 체납될 정도면 나름 경제활동도 활발하게 하는 능력 있는 분들일 텐데요. 호화 생활을 영위할 돈은 있고 세금 납부할 돈은 없다고 하니 저로선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보셨듯이 고액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이 나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수원시청 체납추적팀은 늘 그보다 한 발 앞서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세금 납부는 납세자의 의무입니다. 성실하게 납부하고 계시는 대다수의 수원 시민분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세 정의가 공정하게 실현되는 그날까지 저희 수원시 징수과가 함께하겠습니다.